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평화의 훈풍과 함께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오늘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나른한 오후 2시 눈이 번쩍 뜨이는 이슈들로 여러분들의 오후를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여파로 항만 그리고 조선산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거꾸로 된 세계 지도를 내걸며 막혀있는 대륙 대신 바다로 나가자 이런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해운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설을 이루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최근 전격적으로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불출마 선언 이후 첫 인터뷰로 이슈파이터를 찾아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잘 안 하세요. 예. 피해 다니시고. 유튜브 일이 바빠서 그렇죠. 엄청 열심히 하는 척 하려고 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장관님 모습을 뵙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이렇게 이슈파이터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도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 장관님도 얼굴이 빨개지고 서로 민망한가요? 너무 바쁘시죠? 예, 일이 많습니다. 네. 특히 뭐 바다 쪽 일은 산업을 챙기는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바다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또 사고 수습도 해야 되고 맞아요. 안전 대책을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전혀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 한꺼번에 하니까 네. 굉장히 경황이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한마디로 천방지축입니다. 어떤 날은 서울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어떤 날은 네. 세종에서 시작하고 아, 또 뭐 주말에는 현장 시찰을 하다가 네. 부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도 하고요. 그냥 아주 뭐 두서없이 지내는 편입니다. 근데 그 국회에 계실 때보다 조금 살집이 좀 늘어나신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은 많이 없어요. 거의 시간을 정해두고 네. 뭐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또 책상 작업이 많고 예. 이동 시간이 많고 그래서 조금 살이 찌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덜 먹는 걸로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 운동하실 시간을 좀 주시라 예.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자꾸 더 휴가 바쁘시- 가라 그러십니다. 자꾸 휴가 휴가 가서 가라고. 쉬어라, 운동해라 그러시는데 예. 근데 휴가를 가기 위해서도 뭐 국무총리께는 최소한 연가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는 부장님한테 연가 신청을 하는데 예. 장관님은 총리께 예, 연가 예. 신청을 하시는군요. 근데 그것도 뭐 자주 하기도 좀 구차스럽고 예. 그래서 몇 번 잘 안 하게 쓰셨습니까 됩니다. 연가? 작년에 하루 쓰고 예. 올해 하루 쓰고 그랬나 봅니다. 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 예. 좀 한 2박 예. 3일 정도씩은 연가를 써보려고 애를 쓰고 아, 근데 있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께서 연가 신청서 내면 바로바로 해주십니까? 혹시 뭐 왜 가려고 하냐, 꼭 가야 되냐, 막 이렇게 묻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이낙연 총리님의 스타일로 봐서는 꼭 네. 그렇게 따져버리실 그러니까요. 텐데 예. 근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네. 좀 휴가 가는 예. 그런 삶을 살자. 아, 맞아요. 이걸 전 국민들한테 요청하고 계시기 저녁이 때문에 있는 삶 이런 예, 거요. 예. 예. 그래서 총리가 아마 대통령 지침 때문이라도 네. 꼬치꼬치 못 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 물으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매 가야 되냐, 꼭 가야 되냐. 평소의 스타일 보면 그럴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예. 저희가 조만간 이낙연 총리도 좀 모셔서 연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아침 국무회의가 열렸나요? 예, 했습니다. 국무회의 전에 그 차담회 하시나 봐요. 예. 그때 사진을 한 컷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 걸 봤는데요. 오늘 저는 대통령 못 가까이 안 있었는데, 만나셨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 사진은 인사는 뭐지? 하고. 아, 인사만. 예. 그리고 저 대통령 뒤에 있었는데 어떤 장면을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인사 나누는 사진이 딱 찍혔던데요. 아, 인사는 했죠. 예, 예, 인사. 예. 예, 인사 나누는 사진이 굉장히 저는 뭔가 비장함, 뭔가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딱 읽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예. 그 뒤에 하승창 수석하고 딴 얘기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오셔서 당황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진에 정말 하승창 수석이 뒤에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국무회의 하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10개월이 넘었거든요. 아무래도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편일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네. 뭐 좀 엉뚱한 이야기라도 좋다. 아, 뭐 어떤 이야기든 다 격의 없이 하자. 꼭 뭐 자기 부처 일 아니라도 네. 설령 잘 몰라도 네.
당신도 그렇게 할 테니까 장관들도 예. 국민을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토론도 하고 궁금한 거 해소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국무회의 됐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하시고 예.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네. 뭐 가령 뭐 법안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네, 네. 그 과정에서도 여러 번 웃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웃는 순간.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가령 이제 너무 뭐 우리 궁금해요. 법령 용어를 순화하자. 예. 특히 이제 옛날 아주 그 캐캐묵은 그런 일본 시대의 예. 법령 용어 이런 예. 것들을 예. 또 한자말 이런 거를 예. 우리 국어로 네. 아름다운 국어로 순화를 시켜보자 이런 이제 제가 법제척하고 있는데 네. 각 부처 실무선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제 협조 요청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이야기 끝에 제가 그 프랑스식으로 예. 외래어가 들어올 때 예. 그걸 우리 국어로 예. 바꿔내고 그걸 사용 의무화시키는 그러고도 도저히 안 되는 외래어는 할 수 네. 없이 이제 인정하고 쓰게 만드는 네. 그런 좀 법적 장치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끝에 제가 그런 걸 이제 게이트라는 예. 표현으로 게이트가 하나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연하경 총리께서 예. 게이트도 영어요. 이렇게 시비를 걸고 네. 그래서 국무회의 마칠 무렵에 당신이 이제 네. 저 도미니카하고 브라질 출장을 가시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쪽 현지에서 네. 그 진출 프로젝트를 하시려 그런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도 영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웃고 그랬습니다.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기억하는 국무회의, 기자들이 기억하는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딱 수첩 꺼내서 읽고 대독하는 대독 국무회의였고 아무도 질문도 없고 아무도 뭐 답변도 안 하고 조용한 가운데 근데 굉장히 활발한 토론 이런 게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던지는 이런 얘기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일 좀 이렇게 자기 일 아닌데 자꾸 이제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예를 들면은 네, 뭐 장하성 정책실장 예, 잘 끼어드시고 네, 발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김상조 공동위원장, 예, 두 분 다 김부겸- 참여연대 출신이네요. 예, 그렇네요. 참여를 많이 하시는 참여를 많이 하시고 예. 김부겸 장관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아, 김무영 장관 어떤지 궁금해요. 주로 뭐 어떤 내용을 끼어드시는지. 김부겸 장관은 비교적 진지하게 네, 많이 끼어듭니다. 네. 본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지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무회의 끝나면, 흡연하시는 국무위원들은 내려오셔서 1층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나 봐요. 그래서 그날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국무회의를 좀 직감할 수 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근데 대체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10개월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그리고 그만큼 국민적 기대가 높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미 관계까지 일사천리로 이렇게 예,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실 때, 야, 이건 진짜 엄청나다. 야, 이건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가슴이 뛴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빅뉴스인 또 저 뉴스는 괜찮겠죠? 네. 빅뉴스인 남북 관계 빅이 문제입니다. 빅. 네. 큰 뉴스인 남북 관계의 네. 전망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 네, 이런 게 역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환호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앞으로 성과 있게 잘 좀 진전을 시키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대통령 말씀대로 하늘이 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5천만 국민 모두가 손을 잡고 예. 역사의 큰 물길을 함께 넘어간다. 그래서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네. 튼튼하게 한번 반석에 올려놓고 보자. 네. 뭐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격변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칫 이게 전쟁으로 치달았다 그러면은 네. 나라가 그야말로 절단나고 그렇습니다. 뭐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이제 다행히 그런 위기를 이제 한꺼풀 극복을 하고
우리가 꿈에도 고대하던 남북 평화 네. 그리고 교류 협력 나아가서 예. 통일의 길까지 예.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우리 스스로 혁신 노력도 계속 경주해야 되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라는 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북한 그렇죠. 경제를 개발시키고 네. 발전하는 과정에서 남한 경제도 같이 성장하는 네. 그런 호시절이 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남북 경제라는 그런 대단원의 막을 또 여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길,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예측 불가한 외부 변수를 이겨내고 성공으로 이끄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지금부터 이제 열어 나가야 되는 그 국무위원의 자리에 계시는데요.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좀 막혀 있기 때문에 대륙보다 바다를 통해서 뭔가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혹시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남북 교류라는 게 사실은 좀 위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묶여 있고 네. 또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도 현대그룹 했지만 그것도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정 투자를 해놓고 정치 군사 관계가 파탄이 되면 네. 고스란히 그 투자한 게 다 망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수산 분야는 조금 위험 부담이 덜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예를 들면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셨던 해상 파시, 예. 그 백령도, 연평도 이쪽 서해 5도 지역에 예.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점철되었던 그 맞습니다. 지역을 예. 이제 서해 평화 협력 지대로 만들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남북한 어민들이 모여서 네. 해상 파시를 열고 서로 잡은 물고기나 예. 수산물을 거기서 서로 교환 판매도 하고 세상에.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합의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큰 자본, 고정 자본이 들지 않고 당장 서로 합의만 되면 실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단 전제는 네. 그 서해 5도, 연평도 해전 이런 것이 예.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평화가 보장이 되어야 그렇죠. 가능한 구상인 거죠. 또 공동 어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북한 수역에 우리나라 어선이 들어가서 네. 조업권을 물론 돈으로 이제 사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과거에 북한 어장에 들어가서 예, 조업하듯이 예, 우리가 예. 이제 그 자리에서 조업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집 수산업계는 남한 쪽 바다에 어족 자원이 지금 고갈이 되어 가서 문제인데 그런 거를 서해든 동해든 네. 북한 수역에서 보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할 때 북한 어장들이 근거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령 납포를 하겠다고 덤벼들면 예, 북한 의혹으로 수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중국 배들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방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 수산 협력은 네.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예. 협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중반에 그 통일부 출입 기자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NSC를 들어가서 기자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자 여기가 NLL입니다. 자 여기서 요게 남측 배고요, 요게 북측 배고요. 지금 들어오는 요 배, 요게 바로 중국 중국 어선입니다. 보셨구나.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종석 장관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서 남측 배가 잡으면 국산, 그리고 북측 배가 잡으면 북한산, 그리고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 되는 겁니다. 꽃게 이런 얘기를 예,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야 통일되면 국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부터 풀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가장 쉬운 남북 협력 사업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 추진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 중인데 해양수산부도 한 몫을 담당해서 들어가 계신가요? 예, 거기 들어갈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서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예, 북한의 태도는 제가 어떤- 적극적으로 안 해도 네. 임종석 실장이나 대통령께서 먼저 집어넣으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남북
그 정상회담 준비를 하셨던 분이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시고 맞습니다. 네. 그분이 내용을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먼저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 정말 전형적인 부산. 경상도 남자 스타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예.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 특히 이제 수산 협력을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큰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북한도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예, 북한으로서도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 개성공단처럼 네. 군사 기지를 뒤로 물려야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냥 그 바다에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에 네. 자기들도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네. 북한 쪽 어민들에게도 당장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리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낙관하고요.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북한의 무슨 남포항, 해주항, 원산항 이런 주요 항만들이 네.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냥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를 위해서라도 네. 한국 중소기업 공단 같은 거를 북한에 곳곳에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게 뭐 물건을 실어 나올 항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항만 개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아하. 그것도 우리 해수부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좀 더 자본도 많이 들고 네. 정치 군사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고 예. 장기적으로 신뢰와 이 정치적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난 뒤에 가능한 일이라서 그 점들은 일단 장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번도 이렇게 신뢰가 바탕이 된 정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늘 이제 지금도 사실은 미국도 북한도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70년, 73년간 계속 이렇게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정우용 실장 만나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단단한 그 얼음이 녹고 아주 화창한 봄이 한반도에 올 것 같다. 그것의 주인공이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토록 얘기했던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이 과거의 정상회담들과 다른 점은 네. 일단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미북 정상회담까지 네. 이어져서 큰 성과로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걸 만들어 갈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고 간다는 점이죠. 그게 과거의 정상회담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인데 네. 그 점에서 정말 하늘이 준 좋은 기회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한국 정부가 네. 그 점에서 미국 외교 또 북한과의 외교, 중국과의 외교의 모든 것들을 네. 좀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좀 고단수 혹은 뭐 조금은 더 능소능대하게 네. 잘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함께 예. 좀 같이 희망을 갖고서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일은 전혀 아니죠. 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나 네. 좀 보수적인 여론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네. 걱정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축하를 해주고 예. 거기에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요소들을 예. 좀 주문을 얹어서 예. 같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게 예. 그렇게 함께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Go together. 저도 영어 좀 쓰겠습니다. 함께 해주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적 사변이다. 이렇게 사변적, 세기적 성과다. 이제 이런 얘기가 예, 세계에서 나오는데 유독 남남 간의 이런 이념 갈등 비슷한 게 아직도 좀 구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무엇을 위한 이념 갈등이냐 이거죠. 무엇을 위한? 예. 그러니까 그게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고 네. 전쟁이 없이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게 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야, 너무 북한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예. 분들의 걱정일 텐데 예. 결과적으로 전쟁 없는 평화 또 대결이 아닌 협력 그걸 통해서 상호의 공동 이익과 번영 네. 특히 경제적인 번영 예. 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의 걱정이나 불신이나 이런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이 과거의 걱정은 좀 접어두고 뭐 좋은 주문을 해주셔야죠.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이 남북 교류와 협력의 그 대도, 네. 큰 길, 예. 이런 것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이념은 이제는 좀 뒤로 접어두자 이런 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념은 뒤로 접어두고 좀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도 하십니까? 주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만나시면? 늘 네.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나 왜 그러세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서는 네. 그 원칙적인 동의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실종되어 버리는 걸 많이 느끼는데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공후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당과 또 내의 정치적 입지, 나의 정치적 입지 이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큰 원칙, 예. 뭐 큰 철학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인가 좀 접어둬도 되는 예. 부차적인 문제로 그렇게 치부되는 거겠죠. 이게 소인배 정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인이면서 또 장관이라 말하기 참 조심스럽긴 한데 네.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보다는 네. 훨씬 그런 좀 소인배 정치가 횡행하는 게 또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바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그 국가와 민족, 국익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사로운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세게 협력하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당이든 예. 야당이든 이제 대인들도 있으니까 네. 그 대인들이 좀 주도하는 정치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국면에서 국무위원들한테 제일 강조하거나 당부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이 국면에서 제발 국무위원들께서 이것만큼은 좀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그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정부가 네. 우리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다 합심 협력을 하자 이런 말씀. 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너무 큰 기대를 미리부터 아, 갖고서 뭐라 그럴까요? 좀 과도한 환상을 만들어내지를 말자. 아,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네. 차분하게 준비를 하자. 예. 그런 또 주문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법률가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좀 상황을 낙관하다가 그분 천성인 것 같아요. 천성? 법률가든 아니든 예.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한 구석이 많은 분이죠. 저만 하더라도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예. 어떤 때는 막 그냥 덤벙덤벙 저질러 버리기도 하고 그런 편인데 그분은 굉장히 냉정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저는 막 격정에 네. 뭐 은행이 함부로 막 나가거나 예.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한 번도 지난 10개월간 아니면 그동안 뭐 그 이전에 뭐 당 대표 네. 하실 때도 그렇고 네. 어지간하면 막 화도 막 내고 네. 또 막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그런 좀 상황도 스타일이었죠. 많았거든요. 아, 그런 상황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당 뭐 분열 과정도 그렇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과정도 굉장히 큰 역사적인 그런 과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우선은 좀 냉정하자. 네. 현실적인 그 토대 위에서 좀 희망을 설계하자. 뭐 이런 식의 차분함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막 용비어 청가를 부르는 모습인가 아니,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이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온 국민이 과연 우리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 상황을 설계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리더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가는 입장에서는 네. 그야말로 뭐 작게는 우리 한국 5천만 국민의 네. 운명이 걸린 문제고 예. 더 크게는 뭐 북한과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맞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예. 여기서 결정되는 일이니만큼 예.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조심스럽고 네. 그러나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주변 국가들과 협조를 잘 이루어 가면서 네. 그렇게 가는 한편에서는 조심, 한편에서는 희망,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좀 큰 포용과 어떤 그
능수능대한, 네. 능수능란한 네. 그런 외교술. 예.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의 기적 바로 직전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이렇게 기대 반 또 이것도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불안하죠. 이러다 또 완전히 또 역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하신 겁니까? 뭐 그런 일을 요소도 좀,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지금 남북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제 모든 것이 네. 대전환기다. 여기서 좀 삐끗하면은 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더 그랬고요. 그래서 부산시장보다는 지금은 정부 국무위원이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또 정부를 떠나더라도 20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네. 말석에서라도 제발 이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이 대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없을 거 아닌가. 그래서 여야를 뛰어넘고 진보 보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합의의 정치, 또 헌신의 정치, 그런 정치를 좀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도 뭐 생각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부산은 또 네, 부산이 또. 워낙 급하다. 네. 변화와 혁신, 그런 개혁이 필요한 도시다. 이런 차원의 요구들이 워낙 많아서 네. 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래의 마음먹었던 대로 제자리를 좀 돌아오게 된 셈입니다. 부산 진구가 지역구시잖아요. 예. 부산 진구라는 지역구의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되신 역사를 새로 쓰신 분이시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유권자층이 더 두텁습니다. 아, 저는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조금 인정을 받고 해서 당선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지금도 기본적으로 유권자 성향으로 보면 네. 보수 지향의 유권자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론 시장을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높고요.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좋기 때문에 지역민들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누가 더 잘하고 옳은가, 옳은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판단을 좀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나서 어제 첫 번째 해수부 간부 회의를 여셨죠. 예. 이 자리에서 해운산업 재건 프로젝트, 수산업 위기를 탈출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간부들에게 당부를 좀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게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세웠던 작업들이 한국해운 재건 5개년 계획하고 네. 또 해양공간계획법이라는 걸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공간계획법이요. 예, 예. 이거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바다가 네. 무주공산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고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아, 진짜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모래 채취 같은 경우도 네. 뭐 어족 자원이 그것 때문에 형편되든 말든 네. 마구잡이로 이제 파헤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 공간도 네. 육지의 국토 계획처럼 아, 여기는 이제 어로 보존 작업을 지역. 할 지역, 예. 여기는 자연 생태를 보호할 아, 지역, 예. 여기는 해양 관광을 중점적으로 예. 할 지역, 아. 여기는 좀 해주에 있는 예. 그 광물자원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예. 뭐 이런 식으로 9개 구역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9개 구역으로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목적에 바다의 권역화. 예, 그 목적에 부합되게 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하는 네. 그런 바다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죠. 네. 뭐 예를 들면 해양 에너지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해양 에너지. 예. 네. 그런 계획인데 뭐 다행히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네. 국회도 뭐 큰 이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 올해 역점 사업이고 이게 대한민국 바다의 앞으로 100년 대계일 네. 거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한민국 바다의 100년 대계다. 예. 근데 지금 아까 그 어족 자원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정말 그 우리 수산물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 주부기 때문에 그
시장도 가고 마트도 다녀보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장을 보면 노르웨이 고등어, 예. 태국산 오징어. 그리고 왜 이렇게 오징어 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요새 예. 보면 100g에 3,000원이 넘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안 잡혀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고기보다 더 비싸요. 예. 그 그래서- 명태는 대부분 러시아산. 그러니까요. 명태는 이렇게 돼 러시아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걸로 식탁을 저녁 밥상을 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장관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주변 바다에서 이제 고기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불법 조업도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예. 우리나라 어선들도 워낙 고기가 안 잡히니까 또 이제 남획을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해양 환경이 또 많이 변해서 수온이 변하고 이러니까 예. 전에는 잡히던 고기가 이제 예. 안 잡히고 다른 나라 바다로 넘어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예. 또 뭐 오염 오염. 영향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이제는 잡는 업은 좀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네. 당장 몇 년 이내에 잡는 업을 통해서 수산물을 확보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제로는 이제 양식업을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업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잡는 업보다는 양식을 통해서 조달하는 수산물이 2배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키워나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내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는 네. 그런 전략 산업도 수산업 쪽에서는 양식에서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산물 수출 1위가 참치입니다. 예? 우리가요? 참치. 예. 우리가요? 예.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예. 남태평양이나 그렇죠. 북태평양에서 잡는 참치도 예. 우리나라 배에 가서 잡아서 팔면 다 수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 중국산 배하고 같군요. 예. 네, 그렇죠. 우리 배가 잡으면. 그래서 1등인데 예. 최근에 지금 남해안에서 네. 그러니까 가까운 연안은 아니고 조금 멀리 떨어진 큰 바다죠. 외해에서 네. 참치를 양식을 하고 있어요. 참치를 양식을 해요. 예, 예. 참치를요? 큰 대형 가두리 그물 안에 예. 참치 치어를 풀어놓고 아. 그 치어는 물론 이제 바다에 잡아온 치어입니다. 예. 풀어서 다시 이제 큰 놈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파는 그런 이제 양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네. 아마 조만간 봄에 네. 첫 출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요? 예, 예. 지금 봄이 왔는데. 예, 곧 아마 네. 시청자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요? 예, 예. 와, 신기하다. 그런 참치 양식도 예. 시도되고 있고 네. 또 연어도 지금은 노르웨이산 연어를 그렇죠. 대부분 지금 수입해서 먹고 있거든요. 예, 노르웨이, 알래스카 다 이런 연어들입니다. 그런데 예. 강원도 속초 먼바다에서 네. 연어 양식을 하는 지금 사업가가 있습니다. 아, 정말이요? 예, 연어도 양식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연어는? 이제 그 연어를 이제 동해에 예. 좀 깊은 바다에서 키우는 겁니다. 아. 큰 가두리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물고기를 넣어서 다시 키워서 네.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연어, 우리 참치 이런 거를 우리 식탁에서 먹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예. 저는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하던 그런 양식업 수준이 아니라 네. 좀 기업화해야 되고 아. 또 기존 어민들 수준에서 하는 분들은 그런 육상 같은 데다가 네. 이제 집단화 시켜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땅에서 하는 네. 이제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큰 덜이 있는 곳, 예를 들면 새만금 네. 들판이나 예. 뭐 이런 지역에 육상 양식업을 허용해주고 네. 거기서 이제 첨단 인공지능 양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 AI 양식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장화 신고 하는 양식장이 아니고 컴퓨터로 제어를 하는 그래서 수온도 맞추고 산소 예. 부존량도 맞추어내고 네. 또 물이 오염이 되면 정화시키는 시스템 또 뭐 급이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시스템 네. 이 모든 걸 다 자동화하고 인공지능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생산이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수산 자원들은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국내 소비도 충당하고 네. 그게 저희들의 수산의 꿈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화되면 늘 이제 그 반작용 혹은 또 부작용으로 이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 영세한 어민들, 특히 그분들하고는 이제 연세가 중복되지 많으신 않는 품목을 하게 해야죠. 그게 품목.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부의 역할, 예. 공공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 예.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소비용으로는 중복되지 않는 네. 어종이나 네. 뭐 수산물로 하게 하고 특히 기업형의 경우에는 주로 수출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될 겁니다. 전략 산업의 육성을 해야 된다. 어쨌든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해양 수산업 역시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좀 그렇습니다. 예, 혁명적으로 개척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우리 듭니다. 이제 시청자들께서 예. 수산 수출에서 얼마나 벌까 그러지만 그렇죠. 예. 지금 김 한 종목으로 참치는 먼바다 외국에서 잡아온다고 치고 네. 김 한 종목만 해서 우리나라 연안에서 지금 잡아서 거두어들여서 예. 수출하는 게 5억 달러입니다. 김으로요? 예, 5천억 원이 넘는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아이들이 농구하면서 김을 김스낵 예, 같은 거 만들고 예, 먹는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더 잘하고 크게 하는 데가 많죠. 우리가 이제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노르웨이에는 연어 양식 하나로 네. 전 세계에 1년에 5조 원을 수출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와. 2위, 3위 회사들도 몇 조 원씩 하기 때문에 네. 세계 회사만 합쳐도 10조 원이 넘는 엄청나네요.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노르웨이 한 국가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단한데요. 예. 우리 앞으로 이제 양식 수산의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 또 정보와 네. 기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우선 뭐 엄청나게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예. 양식 산업조차도 돈을 많이 버는 전략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실행을 해볼 작정입니다. 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나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이제 장화 신고 뭐 물속에 들어가나 그러면 젊은이들이 잘 안 갈 텐데 그러니까요. 예.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예. 뭐 거기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그런 양식 산업이라면 네. 왜 젊은이들이 투신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청년들에게도 기회의 블루오션이 열려 있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새로운 청년 일자리의 블루오션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난 1월 달인가요? 1월 25일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장관들 한번 질책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뭐 하고 네. 있는 겁니까 지금? 그때 야단 한번 맞으셨죠, 다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두 달 사이에 혹은 네. 1, 2년 사이에 금방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게 다 맞습니다. 이게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예. 게 일자리 문제고 또 청년 실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뭐 이런 뭐 영어로 말해서 미스매치라 그러니까 예. 기대와 예. 이 수요의 불일치 예.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될 게 바로 청년 실업 해결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네. 너무 뭐 IT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수산 분야에서만 해도 양식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뭐 수출 이런 쪽에 네. 얼마든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거나 예. 혹은 뭐 월급쟁이로서 뛰어들어서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의 공간이 많이 열려 있다. 아. 또 저희들도 정부에서 적극 지원도 할 거고요. 그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산업이 열릴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생기는데 사실 요새 청년들이 정말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결국 다 공무원, 그렇죠. 경찰 공무원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또 시달려야 되고 막 그 가엾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좀 꿈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회가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 한진해운 문제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왜 안 물어보시나 했어요, 지금. 저희들 제일 아픈 부분이죠, 지금. 예.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원양 산성 상선, 네. 먼 세계를 주름 잡고 뛰어다니던 그런 원양 선대의 선봉량이 100만 TEU,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100만 TEU였는데 지금 한 40만 TEU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엄청나게 줄었죠. 예.
그래서 해운업이 벌어들이던 수입도 네. 한 재작년 이전, 한전이온 파산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한 10조 원 가까이 네. 이제 돈을 못 벌고 있는 그 돈은 고스란히 외국 선사가 다 벌고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사는 나라인데 네. 우리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 원자재나 뭐 부품 이런 것도 수입도 하고 예. 그런 물량들의 99% 이상을 전부 배로 운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출입 화물의 네. 그 선사가 우리나라의 선사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 외국 선사다 이거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의 큰 전략 기관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네.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예. 회복시키는 게 아주 중차대한 국가의 전략 과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한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말에 네. 정부 안에서 확정을 해서 네. 발표할 예정이고요. 3월 말에요. 예. 예. 저희들 1차 목표는 예. 2022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연도까지 네.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이제 선봉량을 100만 TEU로 아. 좀 다시 복원시켜 보겠다. 네. 그러면 전체 해운 산업 매출액이 한 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지금 이제 30조 원도 채 안 되는데 예. 한 50조 원 수준 다시 회복시켜내고 이게 과거 최고 실적입니다. 과거에 최고. 이게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예, 원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원점으로 저희들이 돌아가는. 1차 목표입니다. 지난 시기에 예. 다 놓친 것들이죠. 예. 실패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양 선대 100만 TEU 네. 또 해운 매출 50조 원을 네. 꼭 이루어보자라는 게 저희들이 가시적인 목표고 이걸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을 해서 네. 올 7월부터 이제 발족을 해서 가동을 할 거고요. 예. 또 한국해운 저희들이 원래 이름은 동맹 그랬었는데 그 동맹. 너무 이름이 강하다 그래서 이름을 좀 예. 순화시켜서 예. 아니, 동맹 한국해운 좋은데요. 연합 연합. 외국한테 너무 이제 좀 아, 강하게 보여서 강하게 보인다. 한국해운 연합이라는 연합. 선사 연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복 노선을 좀 구조조정도 하고 아. 업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예. 경영 개선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노후 선박 대체 프로그램 네. 또 그걸 특히 친환경 선박으로 네. 이제 대체 건조하게 만드는 네.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와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2022년까지는 장관을 계속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진정을 잃어버리는 미아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목표가 네. 좀 궤도 위에 올라갔다 싶으면 네. 저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넘겨드리고 예. 다시 예. 진정으로 돌아가야죠.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까 정치를 말씀드렸던 하시겠다. 진짜 좀 통 큰 정치, 예. 국가를 위해서 네. 경계와 벽을 허물 수 있는 네. 그런 좀 대인의 정치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장관님 출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막 댓글 주시고 계시는데요. 장관님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이런 댓글도 있고요. 해수부에서도 통 큰 계획을 북한에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뒤에는 어떤 상황에도 함께 가는 횃불 국민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 꼭 여쭙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예. 됩니다. 4주기죠. 4주기, 예. 4주기네요. 예, 예. 예. 그 이게 나라냐로 시작된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큰 근원적 질문을 하게 한 참사인데요. 장관님께서도 좀 각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고 당시 주무부처가 해수부였고 또 그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또 그 뒤에 선체 인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우리 부가 관여된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의뢰까지 아프지만 우리 네. 손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 바로 직전 장관 차관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건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정화의 순간이다. 그게 이제 잘 정리가 되면은 이번 4월 16일 이제 합동 연결식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일종의 용서를 받고 큰 틀의 회원의 그런 순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침몰 원인 조사 활동, 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미수습자의 수습 활동, 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 용어로는 보속이라고 합니다만, 보석. 과거 저희들이 좀 잘못했던 일들을 좀 씻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합동 연결식에서 회원하고 좀 새로운